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천 지역에서도 예비 총선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부천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여권 중진 의원들이 많은 부천에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을지, 또 이에 맞설 야권의 새로운 인물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부천 지역의 총선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총선 주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천 지역의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요. 예년보다 이 총선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천의 여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4개 선거구가 다 모두 현역 의원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출마할지가 이제 가장 관심인데요. 이제 오정의 원혜영 의원이 이제 6선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원미을의 서른 의원이 5선, 또 소사의 김상희 의원이 4선, 원미 갑의 이제 김경호 의원이 이제 3선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당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현역 의원들도 전부 이제 경선 원칙이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의 어떤 충분한 어떤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녹록치만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고 참신한 어떤 인재들이 이제 세대 교체나 이제 인물 교체에 대한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경선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이제 당원 모집을 이제 상당히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당원들을 모집을 해서 당원 선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거고, 또 지명도나 이제 인지도 면에서 현역이기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경선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들과 대항하는 이제 그 어떤 대항마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김만수 전 시장이 움직이게 있고, 또 소사의 이제 이건태 변호사가 이제 검찰 내 이제 중견 간부 출신답게 이제 총선 행보를 하고 있고, 또 오정의 서영석 전 도의원이 그 전에 지방선거에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을 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떤 대항마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권의 분위기를 좀 먼저 짚어봤고요. 야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부천을 바라보고 어떤 전략이 있는가, 전략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우선 중앙당 차원에서 다음 총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라는 결단을 내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나 현역 당협위원장들 대상으로 인적 쇄신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나 다른 보수시대로 튀어나가는 것을 염려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이나 새 인물 영입 등이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러 내후 외환 상황에서 조금 답답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천 지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봤을 때도요, 기존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역임했거나 역임하고 있는 사람 외에 구체적인 새 인물 영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천이 18대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18대 뉴타운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었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득표율을 한번 분할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국민의당과의 득표율 합쳤을 때 마냥 보수에게 불리한 지역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 바라봤을 때 부천을 너무 지나치게 험지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보니 새로운 인물 수혈 등에 있어서도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부천 지역의 정가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아무래도 또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만수 전 부천시장의 거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정구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 한때 원미을 지역의 출마설이 유력했는데 오정구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뭐 이사는 오정으로 간 게 아니고 원미 갑 쪽에 이제 도당동 쪽에 이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만수 전 시장이 당초에는 이제 원미을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 됐는데 예. 최근에 이제 오종으로 이제 옮겼어요. 이제 오종으로 옮긴 것은 또 원혜영 현 의원의 어떤 그 불출마가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이제 아마도 원혜영 의원과의 어떤 거치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서 오종으로 옮겨가지 않았느냐 예. 이제 그런 해석들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제 원미울로 만약에 원미울로 출마할 경우는 이제 서른 의원과 이제 빅매치의 어떤 그 경선이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오종으로 갔을 때도 사실은 앞서 지적했다시피 서영석 전 도의원과는 사실 김만수 전 시장이 동료이면서 또 정치적인 어떤 동지관계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친구 간의 또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만수 전 시장의 원미을로 갈 것이냐 오종구로 갈 것이냐는 것은 부천 정가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만수 전 시장 어느 지역구로 나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원혜영 의원과 조율만 됐다면 오정에 출마해서 계속 다선의 입지를 쌓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김만수 시장이 시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공을 들인 지역이나 김만수 시장 정책의 공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저는 원미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역시나 김만수 시장 당시의 시정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오종으로 갈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나름대로 서른 의원이라는 당내 중진과 한번 붙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김만수라는 젊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단순히 부천에서 뭐 2선, 3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는 그런 정면 돌파도 한번 나쁘지만은 않겠다. 그러나 역시 당장의 이 당선이 중요한 입장에서는 조율이 됐다는 전제하에서는 오정으로 나가는 게 유리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한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한번 보고 싶은 관전자의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원혜영 의원의 오랜 지역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선 의원이지만 여전히 또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문희상 의원에게 양보를 하기는 했지만 국회의장 재도전의 의지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출마할 걸로 보시나요? 그 전부터 그동안 계속해서 원혜영 의원이 6선에 도전해서 국회의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에 출마한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관측이었고 전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만수 전 시장이 오정으로 활동 반경을 옮기면서 원혜영 의원의 어떤 그 불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원혜영 의원이 뭐 총리라든가 감사원장, 교육부총리의 어떤 입각설 등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원혜영 의원의 어떤 불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보도를 보면 이해찬 당대표께서 이제 총선 불출마 의원들이 이 의사를 밝힌 분들이 몇 명 있다. 네. 그 중에 아마 원혜영 의원도 이제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일부의 이제 관측이고요. 이미 이제 추석 이후나 정기직 국회가 끝나면 원혜영 의원이 최종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원혜영 의원과 더불어서 또 원미을의 서른 의원도 여권의 중진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저력을 또 과시한 인물이기도 한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 중진 의원들의 물갈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미을에서 서른 의원은 여전히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유력한 것만 사실인데 그 전에 이제 20대 총선에서도 3차의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경선을 해서 이제 사실 후보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리 최고위원이지만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관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공천은 녹록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김만수 전 시장이 오종으로 간다면 경선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뭐 대항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만수 시장이라는 어떤 확실한 어떤 대항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서른 의원은 뭐 공천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둑수 전 도의원이나 서진웅 전 도의원도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활동할 것이냐 또
정말로 이제 출마를 할 것인지 여부도 이제 두고 볼 일이고 또 그 전에 이제 서른 의원과 한 차례 경선을 했던 한병안 전 지금 현재 어떤 청와대 행정관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혹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공천 룰을 상당히 일찍 확정했잖아요. 예. 현역 의원에게 대단히 불리한 제도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외에 정치 신인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서른 의원이 공천을 마냥 낙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김만수 전 시장의 출마라거나 예. 또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혹시라도 부천에 내려오게 됐을 때 가장 욕심낼 만한 지역구가 어디일까? 역시나 이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 원미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 설령 김만수 전 시장이나 윤건영 상황실장이 원미을에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항상 공천할 때마다 전략 공천이나 물갈이 여기에 대한 욕심을 당대표가 내려놓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중진을 교체하면서 새신의 느낌을 주기 참 적합한 의원이 저는 서른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최고위원이 됐기는 했지만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공천이 무조건 담보되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예.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서른 의원이 이번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부천 지역에서 가장 긴장해야 될 중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야권의 경우에는 이사철 전 의원이 올해 지역구지만 올해 초 원미을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임혜규 전 의원이 뽑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로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부천 같은 경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중앙당 차원의 관심이 큰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협위원장들이 큰 변수 없이 총선에 출마할 확률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임혜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미갑 출신이지만 지금의 당협위원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회의원직 경험이 있는 분이죠. 예. 차명진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물러났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의원 출신들이라면 그래도 중량감이 더 있는 인사다. 따라서 임혜규 위원장의 공천은 사실상 큰 변수가 없는 한 확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서른 의원이 나오든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원미을에 등장하든 저는 생각보다 해볼 만한 싸움일 것이다. 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출마하는 겁니다. 네.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어요. 3번 출마하면 당선된다는. 그런데 임혜규 위원장 같은 경우 최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또 지역 내에서 얼굴과 이름을 알렸었고 원미갑에서도 당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개인기로 한번 잘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 봄직합니다. 네,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의 강세가 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야권으로서는 총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인재 차원에서도 자기가 인재라고 생각되면 네. 조금 더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영입이 되고 싶겠죠. 예. 부천은 험지라는 인식이 보수 세력 내에서 강한 것 같고 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새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내년 총선보다는 사실 그 다음 4년을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부천의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 활동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또 부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선하지 못하다는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젊은 인재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면서 4년 또 8년 뒤를 도모하는 게 중앙당 차원에서 또 경기도당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도 공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차명진 소사구 당협위원장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세월호에 이어서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퇴행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잇따른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 역시 총선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선 정정부터 한 가지 해드리면 신상진 이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공천 룰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 예. 중앙당 차원에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나 막말이나 이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감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명진 전 위원장 공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인 게 그 자리에 차명진 전 의원 제외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장의 당선 가능성이나 득표율을 염두에 두고 차명진 전 의원을 다시 공천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길게 보고 부천이라는 지역 내에서 이 보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좀 구설수에 오를 만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을 상하지 않은 예. 그런 참신한 인재를 차라리 공천하는 게 길게 봤을 때 부천 지역 내에서 보수 정치가 회복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 사실 뭐 자기의 어떤 그 소신 발언이라고도 하겠지만 보수층이라든가 그동안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어떤 그 결집하는 어떤 의도 계산된 발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제 차명진 의원이나 부천에서는 이매규 의원이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하다. 다음 선거에서 이제 이분들 정도면 네. 그리고 이제 차명진 의원은 금방도 이야기했다시피 의도된 발언, 구설의 어떤 발언일 수 있지만 뭐 실컷 뭐 1위를 좀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인지도나 지명도 면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하게 된다면 충분히 뭐 차명진 의원도 해볼 만한 거고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제 이매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스펙이 되고 인지도나 지명도 면에서 충분히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분들 역시 예. 사실은 어떤 구시대적인 어떤 인물로 교체가 돼야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만이 한국당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선거에서는 네. 이번 선거 바뀌지 않고 인적 쇄신이 없이는 해보나 마나하는 싸움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예.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면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소사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사구의 경우에는 김상희 의원의 지역구긴 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최근에 이건태 변호사가 소사동에 사무실을 열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소사구에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사실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이건태 변호사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김명원 도의원이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상희 의원을 지지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뭐 김명은 도의원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 총선까지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불출마 선언이나 김상희 의원 지지 발언 역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건태 변호사와 부천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경기도 평생교육원장을 하고 있는 이제 한선재 원장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분 한선재 원장 경우도 올 연말에 평생교육원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내년 또 예산을 전부 확정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최종적인 어떤 사퇴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건 뭐 불분명한 거고 이건태 변호사만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소사에 얻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태 변호사는 이제 출마가 이제 확실시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김상희 의원과 이제 이건태 변호사의 어떤 또 김상희 의원이 또 충청 출신이고 이건태 변호사가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과 충청의 어떤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소사구에 나온다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부산 출마설도 돌고 있는데요. 윤건영 실장은 출마를 할까요? 사실 윤건영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가의 정평이 난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면 총선 출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성향을 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정말 믿는 사람들은 좀 끝까지 이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내부에서 함께 하려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전 민정수석이죠. 예. 법무부 장관설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보게 된다면 선거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맡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총선 구도 이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 남북 대화 실무 어떤 담당자로서 더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출마를 하더라도 부천 소사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고 뭐 원미을이나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고향이 또 부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또 PK가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예. 있거든요. 부산의 출마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윤건영 상황실장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전망을 한다면 다가오는 총선보다는 그 다음을 기약하게 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내에서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와는 다른 중책을 조금 더 맡긴 다음에
총선에서는 한 번 더 아껴두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총선이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저희 부천 지역의 정가 모습을 좀 둘러봤습니다.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